자, 그리고 이제 뜨거운 쟁점이 한 두 가지 더 남아있는 네. 게 지난해 예산 통과 과정에 마지막까지 막 진통했던 이른바 무상보육 그리고 무상급식 이건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교육청 서로 뭐가 더 우선순위다. 또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생각도 좀 다르고 그래서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바로 현장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이제는 좀 말끔히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네. 부총리께서는 이 대목에 대한 좀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 주세요. 무상보육, 무상급식. 제가 이것은 이제 국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가가 돈을 내는 거냐 뭐 아니냐 또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개인에게 맡기느냐 국가가 공교육의 영역에 두느냐라는 점에서 저는 단호해요. 이건 국가 책임하에서 모든 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재정, 다시 말해 교육부의 돈으로 하느냐, 교육감들한테 그 교부가 이미 돼버리는 예. 교육부 돈이긴 해도 이제 교육감의 수중에 교부되는 그 교부금에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누리과정을 포함한 무상보육도 이제는 유보통합을 전제로 교육감들이 받는 교육,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서 예.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틀을 지금 흔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의 이제 재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요. 매년 한 3조씩 지방교육 재정이 팽창을 해오다가 작년부터요. 세수가 여의치가 않아요. 네네. 오히려 더 줄어요. 그래요. 그래서 국채나 지방채로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내년부터는 좀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체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중에 기재부와 또 우리 이제 교육감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이 틀을 이대로 유지한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이 틀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느냐를 그렇죠. 하겠습니다. 또 2018년부터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보다 더 낮아져요. 네네. 그렇다면은 교육 체제가 많이 바뀌게 돼요. 그렇죠. 저는 바라건대 출산율이 좀 높아져서 이건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은 더 낮아져요. 네. 그래서 그럴 때에 교육 재정 전반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교육 재정 문제를 논할 때에는 또 이 중앙과 지방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럼요. 지금 우리 교육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새로운 학교 건설이에요. 예. 350개 이상의 학교를 지어야 돼요. 예. 학생은 준다고 해서 교육 재정은 줄이라고 기대하는데 한편에서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계속 학교를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교육 재정의 형편을 봐서 어떻게 교육 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또 지방 교육감들께서 공약을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재정이 어떻게 되려는지에 대해서도 그 중앙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육 공약할 때에 그 재정 효과도 같이 점검하고 이러는 틀을 좀 만들어야지. 이렇게 예컨대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중앙과 지금 지방과 의견이 대립이 된단 말이에요. 다르죠. 예.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잠복돼 있고 그럴 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늘 국민을 안심하시라고 모든 건 국가 책임으로 결국은 다 잘 정리가 될 겁니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리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재원 분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번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중앙정부 돈인지 우리 시도 돈인지 교육청 돈인지 모르거든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가 책임이니까 예. 장관이 책임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또 이제 교육감, 뭐 언론 이런 데서 이건 누가 부담하는 거냐 하고 그러는데 예. 국민 앞에서는 그건 뒤에서 따져야죠. 국민 앞에는 안심시켜드리고 또 책임을 지고 또 재원을 마련해내고 하는 것이 저희 특히 그 교육부 장관의 책임이죠. 자,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인데 얼마 전 토론회에서 역사는 한 가지로 아주 권위 있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신 게 그렇다면 국정화로 가다는 뜻 아니냐
라고 많은 언론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본의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국사를 안 가르치면 모르고 시험에 안 내면 모르지만 시험에 내고 가르칠 때에는 수능 오류처럼 2개, 3개로 교실마다 다르게 가르치고 교과서마다 다르게 가르치면 되겠냐 이거죠. 특히 역사인데요. 예. 역사의식과 어떤 국민의 자긍심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 통합의 아주 기본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사회가 분열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대립과 갈등이 많은 나라에서 역사를 여러 가지로 가리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대다수의 국민의 뜻이에요. 다만 그것을 국정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거민정으로 하느냐 그 결과는 반드시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 각자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공론화를 거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면서 좀 검토를 하시는데 올바른 거기에는 헌법 가치가 있어야 되겠고 국민들에게 그래도 교훈적인 힘들고 어려운 역사라 하더라도 그걸 사실대로 가르치더라도 거기엔 교훈이 있고 예. 또한 그 민족적 긍지와 국가의 자부심 같은 것이 잘 모아지도록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터는 성인이니까요. 거기는 이제 학문의 세계니까 저는 그것은 교육부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전에는 교육과정 내에서 잘 녹여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개정 개편에서도 그런 문제를 또 다룰 겁니다. 꿈과 끼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북돋아지고 커갈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우리 교육을 만들어 가야 한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장관께서 아까 쭉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네, 네. 그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장관님의 학창 시절에는 어떤 꿈과 끼가 있으셨는지. 제가 저는 늘 감사해요. 좋은 선생님, 또 좋은 부모,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관이 된 때에도 제가 누렸던 그런 행복한 교육 과정을 그리고 또 현대는 더 발달했으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더 나은 상황에서 좋은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의무감이 있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가 되겠다 막 그런 것보다 저희 집안 분위기나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제가 대학 갈 때도 맨 처음엔 전 농대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유한흥극이라고 땀을 흘리는 직업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농자 천안이 대번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한 중반까지도 농업의 꿈을 꿨어요. 예, 예. 그런데 농토가 있어야죠, 집에요. 그래서 실제로 딱 대학을 갈 때가 가까워지면서 제가 문과로 옮겼어요. 그리고 역사학자가 되려고요. 네. 그 토인비 얘기를 많이 예, 들었어요. 예, 예. 역사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또 아버님이 부르시더니 그땐 취업이 어려우니까 예. 은행에 취직하라고 상대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혼동이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법대에 가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저를 이제 관찰하신. 그래서 이 중학교 때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하신 것이 기억이 나고 또 유진호 선생께서 뭐 글을 쓰신 걸 하나 읽었는데 아주 특출을 한 재주가 있거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기 전에는 법대 오는 게 좋다.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그런 어떤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별 재주도 없고 이제 당신의 말씀이신지도 모르는데 또 꼭 이걸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직 잘 안 정해지고 그럴 때는 법대 와도 좋다 이런 글을 제가 하나 읽었어요. 그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뜻인가 보죠?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럼 법대를 가볼까? 그리고 이제 법대를 지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판단을 유예했다 그럴까. 장래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서 법대를 갔죠. 농대, 상대, 역사학. 네. 그러다가 어느 것도 이렇게 나를 확 휘어잡지는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순과 어려움에 부딪혀가지고
제로서는 판단 유보의 상황에서 법대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공부해 보시니까 뭐 적성에 맞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뭐 고시 보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산에 다니고 또 무슨 책 많이 읽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이제 어머니가 저를 이제 책방에 데려가셔서 마음대로 책을 고르게 하셨어요. 그 책을 많이 읽었죠.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그 책을 이제 이것저것 읽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한 여름방학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군대 영장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변호사 자격을 하나 따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고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격이 되면서 안 됐으면 좀 군대 가갖고 네. 제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제 평생은 이제 직업은 하나, 네, 기술은 어려우니까 하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판사가 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교수가 되라고 또 뭐 검사가 되라 뭐 아니면 변호사 자격이니까 또 어디 취직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또 교수 되라고 그러시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판사는 그때는 인관이 이제 되니까요. 판사로 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뭐가 될까 좀 망설이는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에는 이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꼭 하기 싫지 않은 거를 하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결혼하면은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지탱할 만한 기술은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게 안창호 선생님 말씀이에요. 도산 선생님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산 선생님 좋아해갖고 그걸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변호사 자격을 딴 거죠. 네. 안창호 선생님은 무슨 기술이 있으신지 아세요? 뭡니까? 이발 기술이 있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독립운동 하시면서도요. 그 이발사 노릇을 하셔서 예. 좀 이제 생계를 하시고 그랬대요. 아,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발사를 할까 변호사를 법대 갔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내가 정말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막막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 많은데 네. 지금 아주 요긴한 답을 주시는 거네요. 네, 네. 아주 하기 싫어하는 것 아닌 거는 일단 좀 열심히 해봐라. 네, 네. 성실하게, 예. 성실하게 접근하면은 저는 지금 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옮겨왔잖아요. 정치하시고. 네, 그런 길이 이제 그 일생이 기니까요. 또 열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딱 이거다라고 되는 학생이 있으면 난 그건 행운이라고 봐요. 그건 좋은 근데 저는 거고. 그게 없었어요. 예, 예. 계속 대부분의 학생이 사실은 우리 부총리님 비슷해요. 유진호 선생님도 그러셨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진전이 많이 될 테니까 그런 게 좀 안심하고 다음 스텝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리고 또 한 번 실패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것도 전혀 구애받을 필요 없다는 게 장관님은 어떤 큰 실패를 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아까처럼요. 뭐 꼭 싫은 거는 안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큰 실패는 없었어요. 이게 범위를 좀 넓히다 보니까요. 그런데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안 될 때에는 그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최고냐? 예. 시간이 지나면은 그건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또 다르고 또 좋은 게 있어요. 나한테 꼭 맞는 거.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너는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내가 못 보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한테 지금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 한번 젊은이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더 좋은 일이 나한테 기다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패스하는 나도 패스하자. 네. 다음 걸 기다리자. 예.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좌절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네. 그렇죠. 그럼요. 인생은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한 그리고 아주 그 신비하고 또 그 아주
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지 나머지는 그렇게 꼭 반드시 패자부활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껴야 돼요. 그것이 패자부활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상시적인 이거 안 되면은 이거 한번 해보자. 네. 우리도 그렇게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능 이런 것도 그냥 한 번에 인생이 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을 안 되잖아요. 그럼 취업하면 돼요. 네. 그리고 다음에요. 다시 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고쳐놓잖아요. 그래서 지금 NCS 시스템이 어떤 자격을 따려면은 여러 가지의 기능으로요 나눠서 그 기능이 몇 개 합쳐지면 어떤 자격이 나오고요. NCS. 네. 그것이 완성이 되면 달라져요, 완전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또 그러면 또 학위가 그동안은 자격증하고 학위가 분리가 됐더랬어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합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자격이 되고 학위도 되는 그런 방식. 네, NQF라고 또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체제가 되면은 아이고, 막 대학 안 가면 또 어때요? 지금 삼성의 최연소 임원이 지금은 뭐 박사도 되고 다 그런 걸 졸업했지만 처음에는 우리 고졸 취업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하니까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요번에 그 구글이나 아주 이런 삼성 SDS인가 그 회사에서는 일체 아무것도 안 보고요. 그 성품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학력 이런 걸 전혀 안 보고. 안 보고요. 네. 그리고 봐서 그 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투자해 주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길은 다양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길다. 다만 내가 가슴 뛰고 흥분되는 걸 찾으면 그건 행운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들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열린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런 어떤 철학으로 교육의 정책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대학도 학생들 뽑는 방식이 변할 것이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기업도 인재를 뽑는 방식이 변할 것이고 그래야 정말 제대로 교육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나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인물이 나오고요. 예. 인물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노벨상도 나오고 또 세계를 참 우리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한테 실망을 안 주고 같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서로 나누고 또 우리의 좀 성과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거는 공유하고 이러는 대한민국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 정책 과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큰 틀에서 이른바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의 큰 틀에 어떤 초석을 놓는 그 작업을 꾸준히 성과 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EBS 초대석 오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함께 만났습니다. 미래형 인재를 키울 수 있고 그 미래형 인재들을 또 대학이나 기업에서 더 나은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빨리 우리가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 변화에 첫 초석을 놓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시라고 믿어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